안녕하세요. 자, 갑자기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울시의 긴급복지 제도는 정말 구세주 같은 존재일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제도가 어쩌면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가두는 회전문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좋은 의도의 제도가 왜 이런 딜레마에 빠졌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을 계속 그 위기 속에 머물게 하는 거라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우선 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제도가 됐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장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핵심은 뭐냐면 복잡한 서류나 절차를 최소화하고 일단 먼저 지원부터 하고 조사는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정말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에선 이 속도라는 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의 국가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서울형 시스템은 이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서 일단 빨리 돕자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놀라운 속도라는 장점이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복잡하고 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일단 지원금 주고 사건 종결하는 게 솔직히 더 쉽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회전문 효과라는 겁니다. 보세요. 급한 불을 끄려고 단기 지원을 해줬어요. 그럼 일단 사건은 종결되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 곧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 또다시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다시 같은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이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에게 다른 도움을 연결해 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중 절반 이상이 또 다른 일회성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리를 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 방편만 계속 제공하고 있는 셈이죠. 문제가 전혀 뿌리 뽑히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까요? 이건 지원받는 분들이나 현장 공무원 개인의 탓으로 돌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현장 공무원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 공무원 한 명이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처음 민원 접수하는 것부터 직접 찾아가서 상황 보고 지원 여부 결정하고 나중에 잘 지내시는지 관리까지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요. 거기다 온갖 민원에 시달리죠. 시간은 없죠. 정말이지 이건 거의 미션 임퍼서블 수준의 업무량인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공무원의 입장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긴급 지원을 선택하면 어때요? 절차 간단하고 빠르고 민원인과의 갈등도 적어요. 반면에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통합 지원을 하려면 와, 이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갈등 생길 위험도 높죠.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면 이 엄청난 업무 압박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답은 너무 뻔하죠. 자, 그럼 이 회전문 같은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아주 명확하고 또 실현 가능한 해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긴급 지원을 위기 상황의 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 다리로 만드는 거예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점이 되도록요. 구체적인 방법 4가지가 제시되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아예 규칙으로 못 박는 겁니다. 긴급 지원은 서비스의 끝이 아니라 입구다. 이렇게요.
그리고 둘째, 모든 긴급 지원 케이스는 자동으로 이 사람에게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가를 검토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셋째는 더 적극적이에요. 사례 회의를 할 때 무조건 긴급 지원 말고 다른 대안을 3개 이상은 꼭 논의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성공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는 몇 건이나 빨리 처리했나가 실적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바꾸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장기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연결시켰나 이걸로 평가하자는 거죠. 목표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위기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장시킬 위험이 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돕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깊은 늪이 될 수도 있다는 이 근본적인 역설,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복지 시스템은 과연 사람들을 진정한 안정으로 이끄는 다리를 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더 번지르르한 회전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진정한 도움의 척도는 얼마나 빠르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